아마존셀러 가이드북, 꼼꼼한 쇼핑셀러 가이드북의 저자입니다. 주식회사 팬글로벌의 서주영 대표입니다. 여러분, 글로벌 셀링 하시면 하실수록 어려우시죠? 저희는 아마존 코리아와 쇼핑 코리아의 파트너 사이고요. 또 국무총리 표창 수상으로 정말 모두에게 인정을 받은 대한민국 넘버원 글로벌 셀링 전문 기업입니다. 교육, 컨설팅, 대행 서비스, 프라임 서비스, 배송 대행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서비스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보이는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저희 채널의 우측 상단에 있는 홈페이지를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않으셨죠? 그럼 이제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셀링 전문 채널 꼼꼼한 팬TV. 안녕하세요, 서주영입니다. 자, 오늘 정말 모처럼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자리에 또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 오늘 내용은 아마존 셀러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모든 화장품 기업들이 꼭 들으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무크라입니다. 무크라. FDA에 올해부터 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무크라, 즉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 쫑긋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크라라고 하는 거는요,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입니다. 이게 사실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2022년 12월 29일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된 건데, 바이든 현재 미국 대통령이 서명을 한 2023년 통합세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작년에 전격적으로 제정이 됐고 그 정식으로 발효가 되는 건 딱 1년 후인 올해 2023년 12월 29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는 그래도 꼭 한 번은 훑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초기에 했으면 좋았겠지만 초기에 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크라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직 모든 내용이 완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중이었고 홈페이지도 아직까지 없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아무튼 기존 우리가 FDA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한번 살펴볼게요. 기존 FDA는 화장품의 경우, 식품은 별개고요. 화장품의 경우 2023년 3월까지 운영이 됐어요. 그렇게 운영이 될 땐 세 가지 어떻게 운영이 됐냐면 VCRP, OTC 드럭, 뉴 드럭, 요렇게 세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거를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워낙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자, 그 중에 지금 OTC 드럭이랑 뉴 드럭은 변하지 않은 거고요. 이 VCRP가 변해서 이제 무크라가 된 건데, VCRP라고 하는 건 Voluntary Cosmetic Registration 프로그램의 약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자율 등록 제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아무런 기능이 없는 그냥 일반 화장품들이 있잖아요. 뭐 아이브로우 펜슬이라든가 립스틱이라든가 이런 메이크업, 치크 컬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화장품 중에서도 너네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FDA에 등록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 돼! 라고 하면 하지만 자율에 맡기면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VCRP의 등록률이 별로 그닥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다가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비단 한국셀러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지만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전 세계의 모든 화장품 회사들이 VCRP 등록률이 낮았지만 한국셀러 같은 경우도 정말 VCRP 거의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OTC 드럭은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2020년 후반까지는 OTC 드럭은 하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았었어요. 그건 뭐냐면 OTC 드럭이라고 하는 건 일반 의약품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하는 이 일반 의약품을 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했냐면,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서 그렇게 많이 통용이 되고 있지만 미국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아예 없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는 무조건 일반 의약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OTC 드럭이 필요했던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스킨 쪽, 스킨케어 이런 쪽에 강세가 있었잖아요. 이 OTC 드럭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기업들이 하셨었냐면 성분을 먼저 리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 맞게 영문 라벨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FDA 공장 등록도 했고 또 미국 내에 대리인 US 에이전트를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식품 코드도 등록을 했고요. 제품도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넌스 넘버라고 하는 국제 사업자 등록번호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다 했어요. 돈이 좀 들어도 몇백만 원이 들어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게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2020년 10월부터 OTC 모노그래프 유저피라는 항목이 생겼거든요. 이 항목이 생기면서부터 금액이 엄청 튀었어요. 매년 금액이 달라지는데 이게 비용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모노그래프 의약품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CMO라고 하는 계약 제조업체가 있는데 여러분 이 회사가 브랜드 오너들이 회사가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얼마냐면 올해 2023년이 26,153달러입니다. 26,000달러가 넘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항목이 생기면서부터 대부분의 브랜드 오너들이, 화장품 브랜드 오너들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등록을. 그러면서 자, 화장품은 판매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러한 특정 일반 의약품에 속하는 그 특징들을 언급하지 아니하고 사실 많이 VCRP 쪽으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아예 그냥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 뉴드럭이라는 건 뭐냐면 뉴드럭은 사실 여러분들이 거의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사실 화장품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신약입니다. NDA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신약 허가 신청을 해서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정말 신약이에요. 약, 화장품이 아니라. 그런데 왜 이거를 화장품에서도 소개를 하냐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성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 약물 성분이 있느냐, 어떤 거냐에 따라서 신약 범주에 해당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성분 조사가 필수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뉴드럭에 속하게 되면 여러분 뉴드럭은 정말 포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먼저 임상 단계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승인까지 정말 돈도 엄청 들고 몇 년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뉴드럭이면은 하지 않으시죠. 자, 어때요? 정말 머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진행이 됐었던 이런 FDA의 화장품 등록 관련해서만 살짝 말씀을 드려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가요.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VCRP 자율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2022년 12월에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게 된 거죠. 식품 쪽에 그 피즈마라고 아시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피즈마라고 해서 미국 식품 안전 현대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래전에 제정이 되어 있던 이 규제법을 현대화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관리하겠다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인 이 무크라는요. 연방식품, 의약품, 화장품법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FDCA라고 해요. 이 법에 6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6장에 새로운 사항들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FDA가 강제적으로 그런 잘못된 상품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것을 회수할 수 있는 명령 권한까지 부여를 해줘요. 그게 무크라예요. 자, 그렇다면 6장에 새로운 내용들이 생겼다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새로운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내용이 워낙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선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또 말고도 사실은 이렇게 인터넷에 무크라 이렇게 치면 워낙 이게 이슈다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됐는지는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인 건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그걸 좀 해석을 간단하게라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Mandatory Facility Registration 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시설 등록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앞에 mandatory가 들어갔죠. 뭡니까?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시설 등록을 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이 시설 등록은 OTC 드럭만 하면 됐었어요. 그죠? 거기서부터 하면 됐는데 이제는 이 무크라법에서는 모든 화장품이 다 시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한 번 등록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 2년마다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게 지금 2023년 3월부터 VCRP가 아예 운영을 중단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무크라 정비하는 기간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맨데토리로 필수적으로 시설을 등록을 해야 되는 업체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등록 기한이 있습니다. 업체 등록 기한이 각각 다른데 케이스에 따라서 2022년 12월 19일 이전에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어 왔다. 그런 분들이시라면, 그런 회사라면 올해 12월 29일까지 시설 등록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12월 30일부터
올해 2023년 12월 29일 사이에 회사가 설립됐거나 설립될 예정이거나 운영을 했거나 운영이 될 예정이라면 그런 업체들은 설립 후 60일 이내 혹은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내년 2024년 2월 27일까지는 시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2023년 12월 30일 즉 거의 내년부터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는 그런 기업들이 있겠죠. 그런 업체분들은 설립 후 무조건 60일 이내에는 시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추가가 된 내용이고요. 두 번째 역시 맨다토리가 붙어 있네요. 자, 두 번째는 맨다토리 프로덕트 리스팅이라고 해서 상품 리스팅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분이라던가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다 포함을 해서 각 제품마다 모두 리스팅을 해줘야 된다, FDA에. 이런 말인데 얘는요, 아까 시설 등록은 2년에 한 번씩 갱신이지만 얘는 매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얘도 기존에 해왔던 사람들이 해왔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이. 그래서 얘도 기한이 좀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설 등록이랑 같은데 2022년 12월 29일 이전부터 제품을 판매해오고 있었던 그런 기업이시라면 올해 12월 29일까지 반드시 상품 리스팅을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022년 12월 30일부터 올해 2023년 12월 29일 사이에 제품을 판매를 할 예정이거나 하고 있는 시작을 한 그런 기업이라면 제품 판매 후 이번에는 120일입니다. 60일이 아니고 120일 이내 혹은 늦어도 내년 2024년 4월 28일까지는 제품 리스팅을 마무리를 지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 2023년 10월 30일 이후 즉 내년부터 판매를 시작을 할 기업들이시라면 무조건 제품 판매 후 12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가 맨다토리 의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렇다고 나머지가 의무가 아니냐? 그건 아니에요. 다예요. 자, 세 번째는 Cosmetic Safety Substantiation, 제품 안전성 입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는 뭐냐면요, 자체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이 돼서 판매가 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입증을 위한 자료들을 회사에서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FDA에서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이거 입증해라 라고 했는데 입증이 안 되거나 증명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명이 되면 FDA에서는 불량 제품으로 간주를 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FDA는 하나가 더 있는 것이 구체적인 실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따가 제가 다시 또 이야기할 부분이니까요. 지금은 좀 넘어갈게요. 아무튼 세 번째는 요런 그 제품 안전성 입증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는 라벨링 리퀘어먼트, 라벨 규제 준수의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화장품 들어가려고 할 때 화장품에 라벨을 다 붙이잖아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 라벨. 그런데 그 라벨이 사실 FDA 규정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라벨들도 상당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벨상에 연락처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향기 알레르기 있는 거 있잖아요. 향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 성분을 표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프라그런스 알러진이라고 하는데 향기 알레르기 유발 물질 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뭐 많이 해당되실 것 같지는 않은데 전문가용의 그 기능성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Only licensed professionals may use the product 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일반 화장품들 모두가 다 쓰는 거에는 적용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2024년 12월 29일까지는 새로운 화장품 라벨링 규정이 최종본이 나올 예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지금 현재 FDA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셔서 그걸 준수해서 올바른 라벨링을 부착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걸 이런 그 내용에 추가를 해놨고요. 다섯 번째가 GMP입니다. GMP라고 하는 건 우수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이라는 건데 이 GMP를 구축을 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GMP는 국제 규정이니까 FDA에서 GMP 규정을 준수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DA는 정말 시설이 GMP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또 그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모든 시설은 이 GMP 관련한 기록들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요. Adverse Event Report and Keeping 이라고 해가지고 말이 어렵죠?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한국말도 어렵네요. 이거를 해둬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는 그 제품이 성분이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위협이 있다라고 FDA에서 판단이 되면 그 해당 제품의 기록에 FDA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명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접수된 어떤 건강상의 어떤 부작용 사례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6년간의 기록을 보관을 해야 된다. 다만 제조에 참여하지 않는 소기업의 경우는 한 3년은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부작용 이상 반응 보고 같은 거죠. 유해 사례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인지를 하게 되면 그 인지하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영업일로 15일 이내에 화장품 라벨 패키지 그리고 Serious Adverse Event라고 하는 보고서 사본을 FDA에 필히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자, 7번째 추가가 된 내용은 뭐냐? 리콜 수처리입니다. FDA는요, 제품이 불량하다 혹은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그 해당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거죠. 만약에 업체가 이걸 거부하는 즉시 즉각적으로 유통 중단이라던가 강제 리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명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뭐냐면, 이건 사실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탈크 PFAS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탈크 및 활성, 발음도 어려워요. 활석 함유라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크 함유 제품에서 어떤 성면 검출을 위한 표준화된 테스트 방법을 FDA에서 다시 확립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나중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요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Small Business Exception이라고 해가지고 소기업 면제 조항을 추가를 했습니다. 이건 2019년부터 2022년 3년이죠. 그 3년 동안에 평균 총 연 매출이 10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는 위에서 나열을 지금 8개를 쫙 했잖아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시설 등록이라던가 제품 리스팅, 그리고 GMP 규정에서 GMP를 준수해야 된다는 그 규정에서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면제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화장품 업체가, 소기업인 그 화장품 업체가 늘상 눈의 점막에 어떤 정기적으로 접촉이 되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거나 아니면 인젝션, 주입되는 주사, 주입되는 화장품을 취급하는 업체이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을 만드는 업체이거나 아니면, 이 말은 제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관례적이거나 통상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24시간 이상 외관을 변경하고 소비자가 제거하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람이거나 시설, 요렇게 되어 있는 이 4가지 조항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 소기업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추가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예요. 이렇게까지가 이 추가가 된 변경된 묵직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진짜 자율로 맡기는 제도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고 관리가 아주 타이트하고 빡빡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을 위해서는 최소 어떤 성분 분석이랑 라벨링 리뷰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내 에이전시도 두어서 FDA에서 관련한 필사나 아니면 기록 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이럴 때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미국 내 매출이 100만 달러 이상이 되면 시설 등록, 제품 리스팅, GMP 규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거죠.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런데 이렇게 정리는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브랜드사랑 제조사의 역할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조사의 역할이 엄청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표를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고요. 보시면 녹색으로 표시가 된 게 있어요. 그쵸? 자, 이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막 만든 게 아니고요. 뜻이 있어요. 이 표에서 붉은색은 제조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녹색으로 제가 해놓은 건 브랜드사가 준비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 보이는 브랜드사부터 좀 보따르면, 브랜드사가 아까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제품 리스팅, 라벨링,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 요 항목이거든요. 요렇게 3가지를 준수를 하셔야 돼요. 특히 유해 사례 보고 및 기록 관리를 위해서는 이 브랜드사들이 responsible person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이 responsible person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신뢰나 안전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가지고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개인이나 어떤 기업 엔티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브랜드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에 반해 제조사는 어떠냐? 제조사는 우리가 지금 붉은색 글씨를 봐야 되잖아요. 제조사는 시설 등록, 제품 안전성 입증, 그리고 GMP입니다. 물론 소기업 면제 항목 조항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GMP 준수는 2025년까지만 하시면 되겠지만 사실 이때가 되면 FDA에서 정말 기업들이 이거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지금도 실사가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더 자주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뭐 그렇기는 해도 사실 뭐 이제 GMP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제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확립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가 있어요. 뭘 따라야 된다, 뭐 ISO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이드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그 방법을 알잖아요. 단지 돈이 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든다라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전성 입증보다는 좀 수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물론 이거는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제품 안전성을 입증한다라는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매되는 모든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쉽게 생각해도 우리 그 제조사들이 제품을 한두 개 생산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든 제품을 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까 그 표에 기재가 뭐라고 돼 있었냐면 FDA는 구체적인 실험 요구사항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입증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 무엇으로 이 준비를 해야 FDA가 인정을 할 거냐 이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입증이 안 되면 미국의 징벌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시죠?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엄청나게 때리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또 뭘로 유명합니까? 소송 엄청 유명한 나라잖아요. 소비자들이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너 하나만 걸려라 이러고 있다가 소송들을 걸겠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막 살 떨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무크라 제도는 일반 화장품에 대한 FDA 규정이잖아요. 그럼 일반 화장품의 관리가 이렇게 엄해지고 빡시지고 강해졌으니 일반 의약품, OTC 드럭 있잖아요. 일반 의약품이나 뉴드럭으로 분류되는 것들, 그런 기능성 화장품의 관리는 더 엄격해지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저의 생각입니다. 저의 피셜입니다. 저는 더 엄격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죠. 거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까 그 표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FDA에서는요. 해외에 위치한 업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업이죠. 해외에 위치한 그런 업체가 FDA 등록을 하려고 할 때는 필수적으로 US 에이전트 정보를 요구를 합니다. 그 이유는 등록된 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FDA에서 연락을 취해야 할 때 그 업체가 해외에 있으면 연락이 번거롭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비상 연락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US 에이전트는 해외 업체를 대표해서 미국 현지에 거주하는 상주입니다. 상주하는 개인이나 그런 기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에이전시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FDA에서 연락을 받아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FDA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 뭐요? 해.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FDA 이 규제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업체나 개인을 선정을 하셔야겠죠. 이런 거를 찾는 것도 또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존 셀러님들 혹은 오프라인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시고자 하는 어떤 화장품 기업의 담당자님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소기업 면제를 받아서 성분 분석과 라벨링만 진행을 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정말 단언컨대 빠르게 이 무크라에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MP 구축, Responsible Person, US 에이전트 지정, 그 다음에 안전성 입증, 실험 이런 것들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그리고 라벨링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라벨링도 FDA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통관에 걸려가지고 라벨링 검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 수출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통관 시에 굉장히 그 조사가 인스펙션이 랜덤으로 걸립니다. 그럼 그때 그렇게 걸렸을 때 라벨링이 FDA 규정에 어긋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가 되거나 슈백 처리가 되죠. 슈백 처리가 되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라벨링도 FDA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 즈음에서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야 제대로 된 이런 모든 일들을 다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증사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만큼은 걱정하시지 마세요. 왜냐? 제가 나름 이 업계에서 정말 국내의 탑
네트워크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바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FDA 정말 아주 정통한 인증사를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비용도 최대로 저렴하게 해야겠죠.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고 해도 이 FDA 기본적으로 다 그 들어가는 비용들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인증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절감을 해서 저렴하게 해드리겠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신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페이지 하나 보여드릴게요. ju소는 fam.co.kr입니다. 이렇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팝업 창이 두 개가 이렇게 떠 있죠. 위에 보시면 프라임이라고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 두 번째 프라임 서비스가 있죠. 요거를 클릭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프라임 서비스 안에 들어와서 바로 인증 서비스라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폼이 나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회사와 여러분들 이제 담당자, 조남, 또 회사 홈페이지, 뭐 이런 연락처 이런 거 다 적어주시고 여기 희망 프라임 서비스 있죠? 여기에 인증 서비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인증 서비스를 클릭하신 분들은 아래로 내려오셔서 인증 서비스의 경우 상품 및 인증 종류 필기재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에 어떻게 적으시면 되냐면 FDA 화장품 부크라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에 화장품 OTC 들어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필요한 경우들 이제 기재해 주시고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이거 제가 바로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바로 연락을 드리고 또 인증사를 연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비용적으로는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을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 헤매시지 마시고 시간 줄이시라고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꼭 저희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조금 발음은 그렇지만 좆대꾸 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좋아요? 댓글, 좋대꾸, 구독, 알람. 어떤 곳은 또 보니까 알람 설정하는 방법까지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알람 이거 설정 안 해주시면 그 화면까지 보여드릴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거 듣고 잊지 마시고 꼭 해주시면 저희가 영상 작업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